1836년 지구상에서 책이 가장 많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였냐고요? 최소 100만 권, 어떤 기록은 200만 권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 전체에 존재하던 필사본을 다 합쳐도 이 도시의 도서관 하나에 못 미쳤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읽으러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스인, 페르시아인, 인도인, 유대인,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인까지 종교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한 건물 안에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시대 하면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막연히 생각하시죠. 십자군 원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 문명이 이슬람 문명보다 앞서 있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 시기에 유럽의 의사들은 병이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그다드의 학자들은 이미 임상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수술법을 개발하고 마취약을 연구하고 전염병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나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딱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그다드.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바그다드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지식의 도시가 지금의 모습이 됐을까요? 그 붕괴의 씨앗은 언제, 누가, 왜 심은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따라가 봅니다. 762년부터 2003년까지 1200년을, 때는 762년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어느 강가, 한 남자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부 자파르 알만수르,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2대 칼리프였습니다. 칼리프라는 자리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이슬람 세계에서 칼리프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이자 군사 총사령관을 겸하는 자리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황과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알만수르는 그날 새 수도를 세울 땅을 고르러 나온 참이었어요.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위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두 강 사이의 거리가 불과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농업용 물이 풍부하고 실크로드 육상 교역로와 페르시아만 해상 루트가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강이 자연 방어선이 되어줬고요. 알만수르는 건축가들을 불러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형태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완벽한 원형이었습니다. 지름이 약 2.4km인 동그란 도시, 가운데에는 칼리프의 녹색 돔 궁전과 웅장한 모스크가 있었고 거기서 방사형으로 도로 4개가 뻗어나갔어요. 도시 외곽에는 이중 성벽이 둘러싸였고 그 성벽 사이에는 해자가 있었습니다. 원형 도시. 세계 역사에서 이런 설계로 지어진 수도는 바그다드가 유일합니다. 알만수르는 이 도시에 이름을 붙였어요. 마디나트 알살람. 아랍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지 사람들은 그냥 바그다드라고 불렀어요. 페르시아어로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공사에는 10만 명 이상의 인부가 동원됐고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66년에 도시가 완성됐을 때 알만수르는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닿지 않는 무역로는 없다. 이 도시에 오지 않는 분은 없다. 도시가 생기자마자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신료, 중앙아시아의 모피, 아프리카의 상아가 바그다드의 시장에 쌓였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처음 수십만 명이던 인구가 불과 수십 년 만에 100만 명을 넘겼어요. 당시 세계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몇 개나 됐을까요? 2개였습니다. 바그다드와 중국의 장안, 그게 전부였어요. 같은 시기 유럽 최대 도시 콘스탄티노플이 30만 명, 로마가 5만 명 수준이었으니까요. 바그다드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근데 도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만수르가 수도를 세우면서 함께 심어놓은 한 가지 씨앗. 그것은 지식에 대한 국가적 투자였어요. 알만수르는 학자들에게 국가 월급을 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자도 무슬림이 아닌 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인 의사, 유대인 수학자, 조로아스터교 천문학자, 종교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됐어요. 정책이 폭발적으로 확장된 것이 알만수르의 손자대였습니다. 하룬 알라시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바로 그 칼리프예요. 하룬의 시대가 바그다드 황금기의 서막이었다면 진짜 혁명은 그의 아들 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알마문 칼리프. 이 사람이 830년에 세운 기관 하나가 인류 지식의 지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이트 아리크마, 지혜의 집. 이게 뭔지 지금 시대 언어로 설명하면요. 구글 본사, MIT, 하버드, 국립도서관, 천문대, 의과대학이 한 건물에 합쳐진 복합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국가 월급을 받으며 연구만 했어요. 표는 하나였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 알문의 명령은 단호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구해오라. 그리스의 책이 있으면 비잔틴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서 원본을 빌려오고, 페르시아에 문헌이 있으면 현지 학자를 고용해서 번역시키고, 인도에 수학책이 있으면 인도에서 직접 가져왔어요. 한 권의 무게만큼 금을 지불한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번역 운동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플라톤의 대화편,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의학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아르키메데스의 수학, 고대 그리스 문명이 남긴 지식의 정수가 거의 전부 이 시기에 아랍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랍 학자들은 번역에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발견을 쌓아 올렸습니다. 먼저 알콰리즘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9세기 초에 알지브라, 대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X, Y로 방정식 푸는 것의 시초가 이 사람이에요. 또 오늘날 컴퓨터 과학의 핵심 개념인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알콰리즘이라는 이름의 라틴어 발음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마이너스, 모두 개념의 뿌리를 추적하면 9세기 바그다드의 이 수학자에 닿아요. 다음은 이븐 시나. 우리가 아비센나라고 부르는 의학자입니다. 그는 11세기에 의학 정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유럽 의과대학에서 이 책을 의학 교재로 쓴 기간이 17세기까지였습니다. 11세기에 쓴 책이 600년간 최고 의학 교재였던 거예요. 그는 이 책에서 전염병이 물과 토양을 통해 퍼진다는 사실을 이미 기술했습니다. 세균학이 등장하기 800년 전에요. 인 아라이삼은 광학을 연구했어요. 그는 최초로 빛이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눈에서 빛이 나와서 물체를 보는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의 연구가 훗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케플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비루니는 인도를 연구하러 직접 현지로 가서 11년을 살았어요.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힌두 철학과 수학과 천문학을 아랍어로 옮겼습니다. 그는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는데 그 오차가 현대 측정값과 비교해도 불과 몇 킬로미터 수준이에요. 1000년 전에 그는 이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진심으로 멈칫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개념들, 마이너스, 대수학, 광학, 임상의학, 지리학 마이너스의 상당 부분이 이 시기 바그다드에서 만들어졌거나 체계화됐어요. 그리고 유럽이 배운 것은 그리스 원본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슬람 학자들이 번역하고 주석 달고 발전시켜 놓은 아랍어 텍스트였어요. 르네상스의 씨앗이 바그다드에서 발아했다는 말이 허언이 아닌 겁니다. 황금기가 약 200년에서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9세기 초부터 11세기까지. 이 기간 동안 바그다드는 진짜로 세계 지식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찬란한 문명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부터였어요. 아바스 왕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 권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총독들이 사실상 독립 세력화했고 투르크계 군인들이 궁정의 실권을 장악했어요. 칼리프는 점점 상징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권력은 있는데 힘은 없는 교황과 비슷한 처지가 된 거예요. 게다가 11세기 말부터 십자군이 시작됐습니다. 서쪽에서는 유럽 기사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러 쏟아져 들어왔고, 동쪽에서는 셀주크 투르크족이 세력을 넓혀왔어요. 아바스 왕조는 안팎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12세기, 13세기를 거치면서 바그다드는 여전히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중심지였지만 경제적, 정치적 힘은 크게 약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새로 동쪽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13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고 있었어요. 칭기즈칸이 죽고 제국이 4개로 분할됐는데 그중 하나가 훌라구 칸이 이끄는 이란국이었습니다. 훌라구는 칭기즈칸의 손자였어요. 1257년 훌라구의 군대가 이란 고원을 넘어 이라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총병력은 약 12에서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거기다 각지에서 징발된 공성 전문가들, 투석기 부대, 화공 전문가들까지 합류했어요. 훌라구는 바그다드에 도착하기 전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칼리프 알무스타심에게 항복을 요구한 거예요.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성문을 열고 나와서 복종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끝이다. 알무스타심 칼리프는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가 왜 거절했는지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바그다드의 방어력을 과신했다는 설도 있고, 이슬람 세계의 다른 군주들이 지원을 보내줄 거라고 기대했다는 설도 있어요. 실제로 칼리프는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258년 2월 29일, 훌라구의 군대가 바그다드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바그다드의 성벽은 당대 최고 수준의 방어 시설이었어요. 이중 성벽의 해자까지. 하지만 몽골군은 성벽을 넘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 상류에서 댐을 막아 주변을 진흙땅으로 만들고 티그리스 강 위에 부교를 설치해 도시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보급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포위가 시작된 지 13일이 지난 2월 10일,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 열흘 동안 일어난 일은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재난이었습니다. 몽골 군대는 바그다드 안으로 쏟아졌어요. 궁전을 불태웠습니다. 모스크를 파괴했어요. 병원을, 학교를, 시장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집, 바이트 아리크마의 책들을 끄집어냈어요. 병사들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으로 던졌어요. 수레로, 짐꾼으로, 쉬지 않고 날랐습니다. 아랍어로 쓰인 의학서,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철학서, 페르시아 시집, 인도 수학 교재, 모두 강물 위로 떠내려갔어요. 기록에 따르면 티그리스 강물이 책의 잉크로 검게 물들었다가 이후에는 불탄 책의 재로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날 인류가 잃어버린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번역되지 않은 채 아랍어 원본으로만 존재했던 그리스 문헌들, 무슬림 학자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연구 결과들, 천문 관측 기록들, 그 일부는 이후에 다른 경로로 유럽에 전해졌지만 대부분은 강물과 함께 사라졌어요. 칼리프 알무스타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몽골의 관습에는 고귀한 혈통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이 불길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라구는 칼리프를 처형하는 방식도 독특하게 했어요. 양탄자의 칼리프를 감싼 뒤 말들이 밟고 지나가게 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732년 동안 이어져 온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달라요. 이슬람 측 기록은 80만에서 200만 명, 몽골 측 기록은 20만 명 수준으로 차이가 큽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를 떠나서 당시 바그다드의 인구 대부분이 이 열흘 사이에 죽거나 도망쳤다는 사실만큼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어요. 2월이 끝날 무렵 바그다드는 재와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슬람 세계에 남긴 충격은 단순한 도시 하나의 멸망이 아니었어요. 아바스 칼리프라는 이슬람 세계의 정신적 구심점이 사라진 것이고 수백 년간 쌓아온 지식 생산의 거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슬람 세계의 학문은 다시 회복되기는 했지만 1258년 이전의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오스만 제국이 해체됐습니다.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의 지도를 새로 그렸어요.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비밀 협약에서 두 나라 외교관이 자를 가지고 직선으로 국경을 그어버렸습니다. 수천 년간 함께 살아온 부족과 종파와 민족을 아무런 고려 없이 나눠버린 거예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때입니다. 1920년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요. 이 나라 안에는 세 개의 큰 집단이 들어갔어요. 쿠르드족, 수니판 아랍인, 시아파 아랍인. 언어도 다르고 종파도 다르고 역사적 감정도 달랐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서울과 부산과 평양 사람들을 한 나라에 억지로 집어넣되 누가 지도자가 될지는 외국이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958년에 군사 쿠데타로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이라크는 쿠데타와 반쿠데타를 반복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1979년에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복잡한 인물이에요. 한편으로는 석유 수익으로 이라크를 중동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과 의료 수준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쿠르드족 마을에 화학무기를 살포해 수천 명을 학살했고 시아파 반란을 처참하게 진압했으며 비밀 경찰로 공포 정치를 폈습니다. 이란과 8년간 전쟁을 해서 양국 합쳐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990년에는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2003년 미국이 다시 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국제 사찰단은 무기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바그다드가 함락됐고 사담 후세인은 지하 토굴에서 발견됐습니다. 2006년에 처형됐어요. 미군이 사담 정권을 무너뜨린 후 이라크에는 국가를 운영할 체계가 없었어요. 수십 년간 억눌렸던 종파 갈등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내전이 시작됐어요.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가 이 혼란 속에서 성장했고 그 씨앗에서 IS, 이슬람 국가가 태어났습니다. 바그다드는 다시 한번 폭탄과 총성과 연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762년에 알만수르가 원형 도시를 설계할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꿈은 실현됐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낳은 지식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학과 의학과 광학과 철학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1258년 2월의 그 열흘, 강물이 잉크로 검게 물들고 불탄 체계제로 붉게 물들던 그 열흘 이후 바그다드는 한 번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몽골의 말발굽이 있었고 영국의 직선 국경이 있었고 사담의 공포 정치가 있었고 미국의 폭탄이 있었습니다. 한 문명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은 군대인가요? 아니면 그 문명이 품고 있던 생각들을 없애는 것인가요? 1258년에 티그리스 강물을 검게 물들인 그 잉크들이 어쩌면 지금도 강바닥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836년, 지구상에서 책이 가장 많던 도시, 그 책들이 강물 위에 흩어지던 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책뿐이었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그다드의 젊은이들이 다시 티그리스 강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오늘, 그 질문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